부동산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집을 사자 말자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주식이 되게 많아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떠오르는 건 건설사. 건설사에 납품하는 건설 자재 회사들. 예를 들어서 시멘트, 철강, 또 뭐죠? 창호, 샤시, 마루, 그리고 알루미늄 폼, 그리고 NI스틸 같이 이렇게 그 H형광 렌탈해주는 회사. 그리고 금융사에서는 뭐가 있죠? 은행들, 그리고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PF에 관련돼서 증권사, 뭐 신탁사. 또 얘네들이 부실이 생겼을 때 또 그 NPL을 취급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채권 추심을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산업적으로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거는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씩은 매번 볼 수는 없지만 한 번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분양 10만까지는 괜찮다, 각오한다. 지금 한 7만 됐나요? 그러니까 막 건설사들이 사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미분양 10만까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좀 내려야 된다. 원희룡 장관의 입장은 조금 내리자. 이게 안 팔리면 내려서 좀 팔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고통을 분담해야지 지금 비싼 가격으로 세금을 투입해서 사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지금 그 우리가 둔촌 주공에서도 봤듯이 PF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PF는 결국은 200조 가까이 되는 금융 부실이 될까봐, 그러면 금융 위기가 올까봐 정부가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기존 주택보다는 분양되는 아파트를 좀 이렇게, 더군다나 랜드마크 같은 아파트들은 미분양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지원을 쓰고 뭐 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지만 미분양이 되면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간에 아파트를 질 때 저번에도 브릿지론도 말씀드리고 PF도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말씀드리고 뭐 했지만 결국 모든 것들은 언제 끝나냐면 준공이 끝나서 분양하는 사람들이 다 모든 거를 완납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낼 사람이 현저히 없어서 뭐 사업비 회수가 70% 언더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결국 터진단 말이에요. 터지는 양이 100%는 아니겠지만 터지게 되겠죠. 시행사가 제일 먼저 터지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후순위에 있던 회사들이 터지게 되겠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자본금에 관련돼서 어떤 대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생겨서 자본이 확 줄어들면 대출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출들이 또 연쇄 반응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 금융권의 자본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거를 정부는 막고 싶은 거죠. 근데 다행히 제1금융권이 안전해서 정부가 아직은 좀 지켜보는 면도 있고 좀 관리하려는 면도 있고 이렇게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마을금고 같은 회사들은 지금 조금 위험해지고 있다. 그리고 저축은행, 작은 증권사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몇 년 동안 PF로 이익을 엄청 많이 냈던 그런 회사들은 지금 역으로 좀 곤란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수치가 보시면 고위험, 그래서 결국은 가계부채가 이제 저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F를 받아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상업용이 아니라 지금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계에서 이 미분양이나 분양 아파트를 받아줘야 돼요. 근데 가계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계가 더 그걸 받으려면 부채를 더 끌어안아야 되니까 가계도 봐야 되고 PF도 봐야 되고 이래서 정부가 약간 어떤 때는 이거 부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런 것들이 우리가 DSR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총 수입에서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이런 거 나가는 비율이 40%까지. 그러니까 40%가 넘으면은 좀 곤란하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버는 거에 40%를 내는 거니까. 근데 어떤 때는 100%까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들이 더 부실해지지도 않아야 되고 PF는 애매하고 요 경계선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뭘까요? 제일 좋은 거는 가게가 자산을 모을 때까지 그것들이 안 터져서 미분양 아파트들을 가게들이 살 수 있어주면 되는데 그때까지 문제가 안 터지고 잘 해결되면 그게 베스트겠죠. 이게 3월 23일 날 이게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은행이 좀 제일 정확하니까 기준금리 인상과 DSR 규제 등의 여파로 가계 신용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민간 신용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도 높아졌으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고 또 규제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 대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방 압력도 되고 있고 미분양도 증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큰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PF 대출 유동화의 이 연계성을 감안할 때 PF가 결국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저해할 확률이 많다. 왜? 한두 개라도 터지면 자본이 줄어들고 그게 연쇄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연체율은 조금 늘어났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월등히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좀 늘었지. 우리가 2013년 같은 건 4%였잖아요. 근데 지금 1점 몇 %대니까 높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보다는 가계 부채율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들이 부채를 더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주택거래는 미분양은 조금 증가했고 이런 얘기들. 그리고 비수도권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들 보시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높은 비율이고 그쪽에서 아킬레스건이 터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계대출도 좀 신경 쓰고 있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이쪽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좀 높은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및 DSR 비율도 아주 뭐 세계에서 제일 높진 않지만 약간씩 좀 높은 편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 게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좀 괜찮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좀 올라가고 있는 나라 중에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나라가 호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좀 안 좋아요. 이게 좀 건전해지면 훨씬 더 탄력이 좋을 텐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공시지가를 하락하고 공시지가를 하락하니까 이제 보유세나 세금들이 줄었다고 되게 대서특필 됐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줄어서 어떻게 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높게 안 나오고 또 낮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줄면서 전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지금 나오고 그것들은 또 다주택자의 디레버리징하고 또 연관이 돼서 요것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당장 미분양이나 PF가 활성화되긴 좀 어렵고 요게 만기가 돌아오는 데들 그리고 미분양이 더 터지는 쪽에서 문제가 될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데들이 어디냐면 저축은행 그리고 캐피탈 그리고 아주 일부 소형 증권사 그리고 신탁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탁사가 좀 이렇게 자기 책임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들은 미분양이 터지면서 조금씩 위험해지고 있는데 계속 분양이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이 쌓여갈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미분양이 좀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것들이 대출금 회수까지 가고 사업이 부도가 되고 이러면은 또 뒷단까지 흔들려지고, 또 한국에서는 건설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이 산업계에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20에서 25% 정도 차지하니까 그 부분이 안 좋아지면 경제가 또 안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연관을 한번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런 거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24년에 신규 공사 건수가 좀 많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분양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본다면 건설이나 우리 금융 쪽의 큰 그림들은 하나씩 이런 로직으로 점검해 가면서 투자할 시간들을, 투자할 기회들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